자, 여러분 반가워. 직장인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나는 부자 양성센터의 브랜 버핏이라고 해. 여러분들 요즘 대출이 막혀서 이제 막 내 집 마련한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질까 전전긍긍하고 있을 거야. 집값은 계속 분명 상승할 지역인데 저렴하게 살 곳이 있다면, 내 집 마련으로 갈아탈 곳이 있다면 믿어지겠어? 오늘의 내용만 알게 된다면 고생해서 어떤 집을 골라야 할지 고민 없이 실패 없는 내 집 마련을 하게 될 거야. 당신도 모르게 듣다 보면 여기를 내 집 마련해야겠구나 끄덕끄덕 하게 될 거거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게 되면 얻게 될 이득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 신축 1억 이상 오를 곳을 알 수 있다. 둘째, 내 집 마련이나 아파트 투자를 고르는 기준이 생긴다. 셋째, 1기 신도시 중 3급지 분석을 할 수 있게 된다. 내 집 마련의 기준은 입지인데, 입지 좋은 곳은 서울의 구축을 사거나 경기도의 신축을 내 집 마련해야 해. 서울은 비싸고 신축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니 오늘은 경기도 입지 좋은 신축 위주로 설명하려고 해. 대출이 막혀있으니 사는 사람이 없어서 집값이 떨어질 거 아니냐고. 경기도에서 상급지이면서 이미 인프라를 다 갖춰놨지만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져 신축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이 다른 곳이야. 즉 이야기가 다르다는 얘기고, 이미 인프라는 갖춰져 있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곳이 아직 남아있어요. 지난번 영상에 이어 이미 입지 좋은 1기 신도시 투자 전략을 알려줄 테니 끝까지 들어보라고. 그 영상은 오른쪽 상단에 있으니 잘 참고하고, 자,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야만 어떤 아파트를 사야 할지 알게 된다고. 그런데 내가 누구냐고? 나는 약 3년 정도의 각종 부동산 광야 책을 통해 모의 투자를 50채 이상 하고 있고 실제 자산을 15억 정도 가지고 있어. 모의 투자 목록들을 보면 지금까지 수익률은 40-50% 되어 있지. 지금 나갈 거야. 아래 인증이 있으니까 못 믿는 사람들은 그냥 다른 채널을 봐도 돼. 다른 부동산 채널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인사이트를 얻어갈 테니까. 뭐 나도 큰 부자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고 나만의 철학을 조금이나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찍고 있으니 긍정적으로 봐줬으면 좋겠어. 그 안목을 가진 적임자들만 도움을 받으려고 할 테니 모두 다 공개해 놨으니까 잘 보라고. 뭐 봐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은 1기 신도시 중 평촌 신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끝까지 영상을 보게 되면 현재 어떤 아파트가 저평가인지 알려줄게. 그러니까 꼭 도움을 받길 바래. 평촌 신도시는 안양에 위치하고 있으며 1기 신도시 중 분당 다음으로 좋은 도시야. 그건 1기 신도시에서 지어진 아파트들의 가격 순위만 봐도 알 수 있어. 1기 신도시 신축 대장 아파트들의 순위를 나열해도 아래 급지는 변함이 없다고. 1기 신도시의 서열을 보면 분당 아래에 평촌이 있고 타 신도시와는 가격치 차이가 꽤나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볼게. 첫 번째, 평촌의 위치 분석이야. 평촌이 좋은 근본적인 이유는 서울 강남과 가깝기 때문이지. 지금 아래 지도 나가니까 잘 참고해 보라고. 학군이 좋고 학원가가 좋고 상가가 좋고 살기도 좋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모든 게 본질적으로는 서울 강남과 가깝기 때문에 생긴 요인으로 볼 수가 있지. 먼저 분당과 평촌은 강남과 거리상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어. 지도만 봐도 알 수 있지. 다만 분당 주위에 고소득의 일자리가 더 많다는 점과 신분당선, 수인분당선과 같은 강남으로의 접근이 더 좋다는 점이 차이야. 이러한 요인들이 강남까지의 직선거리는 비슷하게 가격 차이를 유발했다고 보면 돼. 추가로 평촌의 경우 과천, 노왕 이런 곳과 인접해 있어서 두 도시의 시세에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아. 과천과는 4호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과천에서 한 단계 밀려난 사람들이 안양으로 이동하는 편이야. 보통 지하철로 연결된 지역들은 상급지가 오르면 한 단계 아래의 지역도 가격이 올라. 그래서 과천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그 다음으로 의왕과 평촌, 안양 이런 곳들이 아파트 가격 또한 오르게 된다고 보면 돼. 아주 중요한 포인트니까 집중하라고. 평촌은 의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안양과 의왕은
인덕원역 생활권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근처는 사실상 지역의 의미가 크게 없지. 안양이든 의왕이든 모두 아파트 이름에 인덕원이라는 네이밍을 붙이기까지 하거든. 안양의 인덕원역 근처는 평촌 신도시 내에 위치하진 않지만 지역 간의 상관성을 보여주기 위해 잠시 설명할게. 아래 지도는 인덕원역 근처의 안양과 의왕의 아파트야. 인덕원역 근처의 안양과 의왕 아파트는 사실상 경계가 없으며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어. 아파트의 이름 또한 인덕원으로 시작하는 네이밍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이지. 아까도 말했듯이 이러한 이유들로 안양은 의왕과 시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보면 돼. 이렇게 안양, 평촌의 전체적인 입지와 주위 도시들과의 연관성을 설명을 했고, 다음으로 평촌 신도시 안에서의 입지에 대해서 분석해 볼게요. 두 번째, 평촌의 입지 분석. 평촌의 경우 아래와 같이 직사각형 형태로 택지가 아주 잘 조성되어 있어. 일기 신도시 지형 중에서는 네모 형태의 이쁜 모양으로 되어 있는 편이지. 4호선인 평촌역과 범계역을 중심으로 중심 3권이 형성되어 있고 그 위아래로 주거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4호선을 타고 환승 없이 서울역, 충무로역, 동대문역까지 갈 수가 있고 4호선을 탄 뒤 2호선, 7호선, 9호선으로 환승해서 강남까지도 갈 수가 있지. 서울역까지는 36분, 충무로역까지는 41분이 걸려서 충분히 출퇴근 가능한 거리야. 교통이나 지하철 등이 괜찮긴 하지만 강남까지 직결되는 지하철이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 평촌의 경우 지하철과 가까운 것보다 학군, 즉 학원가나 중학교, 초등학교 이런 곳이 가까운 게 더 입지에 영향을 많이 줘. 그래서 학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다뤄볼게. 셋째, 평촌 신도시 학군이야. 우리 어머니들이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곳이니까 집중하라고. 평촌의 입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학군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해. 평촌의 아파트에 더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아니라 학군지에 있는지가 중요해. 먼저 평촌 중학교의 학업 성취도를 살펴보자. 학업 성취도가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지. 지금 이 영상 나가니까 잘 참고하라고. 참고로 학업 성취도는 90% 이상이면 좋은 편에 속하며 특목고 진학률 또한 5% 수준이면 좋은 걸로 보면 돼. 평촌 신도시 안에 있는 1위부터 5위까지의 중학교는 모두 학업 성취도가 90% 이상이며 특목고 진학률 또한 5%가 넘는다는 말이지. 경기도에서는 분당 신도시 다음으로 평촌 신도시 학군이 좋다고 할 수가 있어. 그러면 1위부터 5위까지의 중학교는 평촌 신도시 안에서 어디에 위치할까? 평촌 신도시는 4호선을 기준으로 북쪽, 남쪽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을 했었지? 1위, 5위 중학교 모두 4호선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평남에 위치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돼. 평남이 그러니까 시세를 리딩한다고 보면 되는 거지. 평촌의 경우 지하철 역세권보다 학군지가 더 아파트 입지의 가격을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4호선 남쪽, 즉 평남의 아파트 시세가 더 비싸다는 말이라고. 여기에서 추가로 호객노노의 학원가 기능을 이용해서 학원가를 살펴보자. 예상한 것과 같이 4호선 남쪽에 학원가가 몰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 평촌 학원가는 경기도에서 규모가 가장 큰 걸로 유명해.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라면 어디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을까? 한번 고민해 보라고. 학원가도 없고 중학교 학군도 상대적으로 덜 좋은 4호선 북쪽보다는 당연히 학군도 좋고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는 남쪽을 더 선호할 거야. 이렇게 더 선호하고 수요가 있는 아파트는 가격이 더 오르게 돼. 정리하면 평촌은 학군이 좋고 학원가로 유명한 동네야. 4호선을 기준으로 남쪽의 중학교 학군이 더 좋고 학원가 또한 몰려 있어서 아파트 시세도 더 비싼 특징이 있어. 4호선 북쪽의 역세권 아파트보다 남쪽의 비역세권 학군지의 아파트를 더 선호하고 가격도 아주 비싸. 넷째, 평촌 일자리 및 상권이야. 이전까지는 평촌의 입지 분석의 가장 중요한 학군을 알아보고 그러면 일자리나 상권은 어떻게 될까? 평촌의 경우 주위에 대기업 등의 일자리보다는 지식산업센터 위주의 일자리가 많이 있어.
대략 아래와 같은 업무용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다고 보면 돼. 지식산업센터는 간단하게 각종 사무실을 한 건물에 모아놓은 아파트형 공장을 말하지. 그 안에는 IT 업체, 중소기업, 일반 사무실, 개인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다양한 형태로 공급이 돼. 평촌을 중심으로 좌측과 우측 그리고 군포시 근처까지도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다양한 기업, 지식산업센터가 입주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안양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서만 약 9,000개의 업체를 위치하고 있다고 보면 돼. 추가로 4호선과 연결되어 있는 과천에도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오는데 과천 접근선이 가장 좋은 안양, 평촌에서는 일자리 수요가 추가로 생기게 되는 거지. 지금까지는 일자리에 대해서 살펴봤고 평촌의 상권 측면에서 보자면 평촌의 경우 크게 세 군데의 상권으로 나눌 수가 있어. 범계역 상권, 평촌역 상권, 그리고 평촌 학원가 상권이야. 평촌의 경우 4호선 밖에 없다 보니 역 근처로 상권이 발달되어 있어. 아파트가 북쪽, 남쪽으로 둘러싸고 있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역 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상권은 더욱 발달했지. 범계역 상권에는 롯데백화점과 뉴코어 아울렛이 있고 각종 상권이 발달되어 있어. 평촌역 상권도 마찬가지로 아파트가 있고 각종 상권이 발달되어 있는데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여타 도시들 역세권 상권과 비슷하므로 넘어가도록 할게. 또 중요한 상권은 평촌 신도시 남쪽의 학원가야. 학원가는 11자 형태의 상가로 이루어져 있고 주변이 아파트촌과 학교로 둘러싸여 있어. 요 네모난 박스 잘 보라고. 11자 상권의 동쪽으로는 먹거리촌이 형성되어 있지. 사실상 학원가 주위와 각종 학군 위주로 아파트 시세를 리딩한다고 보면 돼. 다음 영상에서는 2년 내 집값 상승으로 난리 날 곳들을 알려줄 테니까 기대해도 좋다고. 이런 사실들을 모두 알아야지만 어떤 아파트가 정말 좋은 것인지 안목을 기를 수 있는 거라고. 지루해하지 말고 꼭 이해가 안 됐다면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해. 간단하게 평촌의 입지를 요약하면 평촌은 1기 신도시 중 상급지다. 두 번째, 4호선 평촌역을 기준으로 아래쪽, 위쪽보다 시세가 높다. 즉 평남 위주로 아파트 투자를 한다는 것을 초점을 맞추면 돼. 세 번째, 학업 성취도 높은 초등학교, 중학교 근처의 아파트를 매수한다. 네 번째, 학원가 상권, 학군, 그리고 조금 좋은 4호선 같은 교통의 입지가 있다. 추가로 말을 하면 인덕원이나 이런 4호선으로 연결되는 곳이 특히 월판선 그리고 GTX까지도 들어오니까 30년 정도면 교통의 호재까지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 자, 이런 아파트들은 아까 봤듯이 8억, 9억, 그리고 10억 이상의 아파트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런 고민들을 할 거야. 기존 매물로 내 집 마련하는 것보다 청약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아주 많을 거라고. 그런데 청약 가점은 낮아서 최근 몇 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했어. 이렇게 가점이 낮아 포기부터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인생 격변 지침서를 받을 수 있는 곳을 고정 댓글에 달아놨으니까 한번 가보라고. 나는 이 청약의 기술로 초기 자금 0원으로 1년 남짓한 시기에 안되어서 800만원 정도 수익률을 보았다고. 지금도 계속 수익률을 보고 있어. 이러한 시스템으로 따라하면 소액으로 억 단위로도 벌 수가 있다고. 아래 그림처럼 말이야. 돈 요구하는 것 아니냐고? 아니야. 나도 여러분들처럼 함께 부자 되는 세상 만들려고 여러분들의 실행력만 요구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 봐.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은 영상을 이해하려면 모두 설명할 수 없으니 책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니 꼭 읽어보라고. 대부분이 알려줘도 안 할 테니까 다 공개해놨어. 자, 오늘 긴 영상 봐줘서 고맙고 다음 영상에 어떤 아파트를 살지 그리고 어마어마한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하니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꼭 다시 보길 바래. 다음 영상에서는 평촌에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상승해서 오를 아파트들을 알려줄 거야. 이러한 입지 분석들을 통해서 알아야 되니 꼭 다시 보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 그럼 부자가 될 그날까지 함께 달려보자고. 갑자기 영상 구도가 바뀌어서 어색한 분들 많지? 나도 어색해.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테마가
재미도 없을 수 있고 지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훨씬 더 재미 요소를 가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구도를 한번 바꿔봤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으로 내용의 퀄리티도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요한다고. 그리고 댓글에 어떤 부분들이 도움이 되었고 어떤 부분들이 궁금한지 알려줘.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영감이 될 수도 있고 나 또한 여러분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더 좋은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로 찾아올 테니까 꼭 댓글에 달아달라고